앞쪽 없죠? 그래서 그죠? 넘어가야죠. 됐어. 32쪽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없으면 빨리 넘어가고 없으면 지나가요. 33 갑시다. 이미 얘들을 생기겠습니까? 없어요? 의외로 그거 안 물어보네. 나 16번 물어볼 줄 알았는데. 이게 참 신기하게 매년 중등이든 고등이든 물건 가격만 나오면 그렇게 못합니다. 보자고. X% 인상하고 다시 X%를 인하했대요. 아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네 얘들아. 얘네는 이걸 X% 인상하고 X% 인하하면 가격의 변화가 있다는 건 알아요? 의외로 모르대. 아니 10% 올리고 10% 내리면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다르다고.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낮아졌다고 하잖아. 실제로 변해요. 왜 그러냐면 이 원리부터 일단 잠깐 얘기하면 원래 100원짜리 물건이 있었어. 너네 이거 10% 인상해봐. 자 10% 올려봐. 아 고이 시간대야 들어갔어. 100원짜리를 10% 올려봐. 얼마야? 110원이지. 그럼 얘를 10% 인하해봐. 그럼 110원에 10%가 얼마야? 11원이죠. 11원. 맞아요? 그리고 11원 빼면 얼마예요? 99원입니다. 가격이 달라져요. 처음하고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기준되는 가격이 100원이었다가 그 다음 110원으로 바뀌니까 가격이 달라지는 게 맞아. 일단 문제의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 그럼 다시 X% 올린 걸 뭐라고 써야 돼 그럼 지금? 그럼 이렇게 해봐. 방금 내가 그 썼던 거기도 한데 100원짜리 물건이 10%가 가격이 인상됐다고 하는 건 100원에 뭘 곱하죠? 100원에다 곱하기 뭘 하면 딱 이걸 하나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어요. 딱 하나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10% 올라간 게 해결이 돼요. 신기하게 이걸 모르더라고. 야 10% 올랐다는 건 0.1만큼 늘었다는 거죠. 여기다 곱하기 0.1 하면 돼요. 여기다 곱하기 0.1을 하면 얼마인데? 10원인데? 그럼 야 100원짜리가 10% 올랐는데 10원 내고 사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비싸져야 되는데 0.1이 아니고 1.1입니다. 이름 왜 있어요? 그럼? 원래 가격에다가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1.1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1.1이라고 써 틀린 건 아닌데 1 더하기 100분의 10인 거죠. 이 원리 이해돼요? 그럼 이걸 얘들아 X% 인상했다고 하면 그럼 10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X라고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 말이 이해가 됐으면 정리하고 한 방에 쓸게요. 우리 문제 한 방에 풉시다. 어떤 물건의 가격이 있었어요. 처음에 몇 원인지 몰라요. 나도 안 나와 있으니까. 그 가격을 A1이라고 할게. X라고 쓰고 싶은데 문제에 X%라는 X를 써버려서. 그럼 A1의 가격은 X% 올리면 1 더하기 얼마를 곱한다고? 100분의 X를 곱한다고. 그러면 X% 인하한 건 뭘 곱해 그럼? 저 원리를 잘 생각해봐. 1 더하기 100분의 X를 곱한 원리를. 그럼 인하하면 뭘 곱하겠냐고. 얘들아 눈 뜨고 있죠? 1 더하기 100분의 X를 곱해서 올렸으면 내릴 땐 뭐 곱해요? 1 마이너스 100분의 X를 곱하면 되겠지. 그랬더니 처음 가격보다 4%가 낮아졌대. 그럼 처음 가격 대비 몇 퍼센트 가격이라는 거야? 96%겠죠? 그럼 100분의 96 곱하기 A 하시면 되겠죠? 참, 이 식을 못 세워요. 보면 물건 가격만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리는 이유를 수학생들은 계속 이해를 못해. 올렸다 내렸다를 되게 이해를 못하더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문제 얘를 풀어야 될 텐데 이거를 풀려면 일단 양변에서 A로 나눠도 관계없으니까 물건 가격은 몰라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좌변은 합차네요. 앞에 거 제곱하시고 마이너스 만분의 X제곱 얘가
그냥 100분의 96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왜냐면 어차피 약분 안 해도 되는 게 양변에 만 곱하고 정리할 거거든요. 이 식에다가 식 전체에 양변에 만을 곱해주면 1은 만으로 변할 테고 마이너스 x제곱 분모의 만은 사라지니까 그 우변은 9600이겠네. 그죠? 생각보다 푸는 건 금방 풀려요. 그럼 결론은 x제곱은 400 나오죠? x는 20%일 겁니다. 설마 20이라고 하진 않겠죠. 정답은 3번이겠네요. 물건 가격에 대한 거 정리를 좀 날 잡고 했으면 좋겠는데. 올라갔다 그러면 1 플러스 100분의 x%, 내려갔다 1 마이너스 100분의 x%. 이게 이 문제의 키입니다. 그럼 이쪽 페이지는 넘어가기로 하고 34, 35 29번 29요 29가 어딨냐 이거구나. 자, 문제가 뭔지 좀 볼까요? x에 대한 2차식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완전 제곱식이래요. 이게 문제가 좀 포인트가 두 군데예요. k값에 관계없이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완전 제곱식이래요. 그럼 내가 볼 때는 순서는 완전 제곱식이 1번이고요. k값에 관계없이를 생각해야 될 게 2번입니다. 왜냐?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판별식이 얼마란 뜻이야? 0이란 얘기죠. 중근이니까. 그럼 일단 판별식 쓰시면 되겠네요. 자, 판별식 갑니다. 짝수도 아니네. 그냥 판별식 쓰면 되겠네. 1번 판별식. b에 해당하는 게 ak-c에다가 마이너스를 원래 붙여야 되는데 제곱을 어차피 할 거라 마이너스 날리시면 되고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 바로 하고 a는 1이니까 안 곱해도 되고 c에 해당하는 거 저 뒤에 상수항만 다 곱하면 되죠. 얘가 0이 돼야 됩니다. 중근이라며요.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리고 이 식은 k에 관한 무슨 식이에요 그럼? 항등식이겠죠. 그래. 그래서 내가 아까 순서를 1번, 2번 적어놓은 이유가 그거야. 생각의 순서가 판별식이 0이 된다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항등식이구나 이걸 생각에 나면 된다고. 뭐 전개하셔야죠. a제곱 k제곱 마이너스 2 ac 곱하기 k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4k제곱 쭉 정리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2b 플러스 8 이거 0이 되면 돼요. 근데 이게 k에 상관없이 성립해야 된다 그랬거든? 그러면 k에 관한 2차항이 있으니까 k제곱을 묶으면 k제곱 안에 a제곱 마이너스 4가 들어가게 돼요. 뭐 이건 금방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1차항도 있어요. 마이너스 2ac 이렇게 1차항이고 상수항에 해당하는 c제곱하고 마이너스 12b 플러스 8은 뒤로 다 보내버릴게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식은 k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그럼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여기 a제곱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ac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형광펜으로 세 군데 그어놓은 데가 전부 다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그래야 판별식이 될 테니까 잘하네. 그럼 맨 앞에 a제곱이 4가 된다는 뜻은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마이너스 2ac 거기도 0이 돼야 되거든. 마이너스 2ac가 0이 돼야 되고 마지막에 c제곱 마이너스 12b 플러스 8도 0이 돼야 돼요. 판별식의 원리는 다 금방 아실 것 같으니까. 문제는 a 값이 가능한 게 두 개예요. 그래서 a가 혹시 안 되는 게 뭐라고 있나? 문제에 혹시 만약에 나와 있는 게 있나 봤더니 뭐 특별히 그런 것도 없어. 그래서 a가 두 개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a가 첫 번째 a가 만약에 2라면 그럼 여기서 c는 얼마래? 바로 다음 두 번째 식이 있잖아. a에다 2를 대입해보라는 얘기지. 그럼 c는 얼마? 0이죠. 이거 여기 2를 대입해보면 여기다가 2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4c가 0이니까 c는 0이라고. 그럼 c가 0이면 b는 얼마냐면 여기다 0 대입하겠죠? c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b는 12분의 8 아니야?
3분의 2죠. 됐죠? 두 번째,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면 그래도 C는 0인 것 같은데요? 그럼 B값은 변하지 않는구나. 아, A값에 따라서 BC가 딱히 달라지진 않네. 문제 답에 영향은 없겠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거. 문제에서 물어본 게 A제곱 마이너스 BC구나. 상관이 없네. 그럼 풀만 2돈. A제곱은 4였고 C가 0이라며요. 그럼 BC는 구할 필요도 없잖아요. 어차피 C가 0인데. 정답은 4입니다. 객관식이었나? 1번이구나. 네, 객관식이니까 1번이 정답이겠죠. 자, 그거 좀 보이죠? 그럼 35쪽은 지나가도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메모하는 건 좋은데 빠른 속도로 움직여주면 좋겠어요. 우리 갈 길이 먼 사람들은. 지나갈게요. 36하고 37쪽은 질문. 오늘 과제검사를 특별하게 교재검사를 안 할 거라서 주말이라 토요일로 안 할 건데 되어 있나? 주혁아 숙제 다 했니? 원준아 다 했냐? 36쪽에 혹시 질문 없어요? 지나갈까요? 37쪽은? 여기도 없고요. 그리고 갈게요. 38로 갑시다. 38쪽 여기는 거 38, 39 모르겠네. 23번 오케이 이거요. 얘가 근해 공식을 잘못 봤대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근해 공식이 그게 아닌 건 당연히 네 제대로 외우고 있으니까 알겠지만 이렇게 봤대잖아. 이렇게. 야, 그러면 여기서 풀어서 나온 게 1, 3이니까 이 식으로 1, 3은 맞는 거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근해 공식에 넣으면 안 맞는 거지만 요 식으로 이걸 얻었다 했으니까 이 식으로 이게 나온 건 맞는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해봐야 되는 건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이야. 야, 그러면 두근의 합을 해봐. 무슨 소리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이거랑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이거랑 그럼 둘이 더하면 분모는 2a로 통분돼 있으니까 2a분의 이렇게 하시면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2b 아니에요? 플러스 루트랑 마이너스 루트는 더하면 사라지잖아요. 그럼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근데 니네 위에 그거 보면 두근 얻었다라고 나온 거 보니까 두근의 합은 4네요. 그럼 결론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4a죠. 됐죠? 이제 두근의 곱입니다. 두근의 곱은 분모는 2a 곱하기 2a니까 4a 제곱이 될 테고 분자는 합차죠. 앞에 거 제곱하면 b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그러면 근호 안에 괄호 안에 있는 b제곱이랑 앞에 b제곱은 사라질 테니까 남는 건 분모는 4a 제곱이 남고요. 분자는 ac가 남아요. 당연히 a도 하나씩 지워지겠죠. 그럼 남는 건 분모에는 4a가 남고요. 분자는 c가 남거든요. 이 두근의 곱은 3인 건 알죠? 두근이 1하고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c는 12a가 나옵니다. 잘 보이게 표시 좀 해드릴까요? 남자는 핑크기 때문에 핑크색으로 표시해드릴게요. 잘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완성을 해보자고. 주어진 2차 방정식은 ax제곱 더하기 bx 그럼 b 대신에 마이너스 4ax라고 써도 되죠. 이거 이용한 거겠죠. 이거 저 위에 c자리에다가 이걸 쓰면 되죠. 12a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럼 물어보자. 얘들아 a가 0일까 아닐까? 절대 0은 아닐 거잖아. 어떻게 알아? 구해보지도 않고. 문제에 뭐라고 써있어? 2차 방정식 그치? 그러니까 a가 0일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양변을 a로 나누면 처음에 제대로 알지 못했던 2차 방정식을 이제 완벽하게 알게 돼요.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두근의 합하고 곱이라며. 그럼 여기서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와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근각이소의 관계 쓰시면 되잖아요. 맞아요. 두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4. 두근의 곱은 a분의 c 12. 이렇게 쓰면
정답. 4하고 12. 자, 풀이 과정은 이렇게. 됐죠? 지나갈게요. 39쪽에 더 있어요. 없으신가요? 네, 넘어갑니다. 40페이지. 질문. 30. 어렵죠? 30분 어려워요. 이 스타일 문제를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안 나. 이 근처 학교 시험 문제에 이게 있었거든요?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 남학교였던 것 같아. 그것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 네, 저지가 아무튼. 문제는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px가 x제곱의 개수가 1인 x에 대한 2차식이래요. 일단 뭐 그런가 봐요. 더 이상 얻을 만한 건 없어 보이니까.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 야 얘들아, 두 번째 줄에 보면 내 얻을 수 있는 게 여기서 하지 말고 우리 문제 좀 잘라서 다시 옮겨가자. 우리 풀 공간이 좀 좁겠다. 잠깐만, 내 거부터 볼게요. 여기서 다시 봅시다. 문제 안 보이지 않죠? 여기로 풀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좀 말해줄.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면 1인가요? 맞아요? 자,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3분의 4. 부호는 그대로 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얻는 건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힌트 있잖아. 이거 p 알파가 베타, p 베타가 알파. 이거 처리하는 게 이게 고급 스킬입니다. 저거를 처리를 잘하면 답이 나오는 거고, 아니면 되게 힘들어져요. 잘 보세요. p 알파가 베타라고 했으니까 베타 대신에 1-알파 써도 돼요. 이거 어디서 튀어나온 건 줄 알아요? 두근의 합에서 튀어나왔겠죠? 됐죠? 다음 p 베타가 px에다가 베타 대입한 게 알파라고 했으니까, 그럼 알파는 1-베타라고 써도 되잖아요. 맞죠? 여기까지는 이해가죠? 그리고 좌변으로 다 넘겨서 식정리를 이렇게 할게요. 약간 건너뛴 감이 내가 있는데 알아볼 거라고 믿어볼게. 오늘을 믿어서 믿음이 갔던 적이 별로 없긴 하지만 중요 표시를 한 번만 더 하고 볼게. 그러면 지금 빨강빨강하게 밑줄 쳐놓은 거 두 줄 이해되니?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해야 돼. 요 두 개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방정식이 완성됐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잘 보세요. 요 두 줄을 가지고요, 내가 식을 하나 쓸 건데, 요거 이해하려고 애써봐. p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저 방정식의 해는 두 개가 뭐예요? 알파와 베타입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 믿으면 안 되니? 얘들아, 이거 보여? 이거? 여기다가 x에 알파 대입한 게 이거죠. 그죠? 근데 0이 됐대잖아요. 여기다가 베타 대입한 게 이거죠. 0이 됐대잖아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와 베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요 방정식을 쓸 수 있을까? 알파와 베타를 이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다시 볼래? px가 x제곱 개수가 얼마나 했어요? 1이라 그랬죠. 그러면 p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2차식은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로 나타나요. 와, 이 줄이 하이라이트인데 이거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해 가시나? 아니, 그도 그런 게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매.
그리고 맨 앞에 2차항 계수가 1이라며.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야지.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알고 싶은 건 px 아니에요? px. 얘가 알고 싶다고, 얘가. 이게 알고 싶다고, px가 나는. 그럼 좌변에 있는 x랑 마이너스 1은 필요 없잖아. 그럼 넘겨야지. 네, 넘길 거예요. 그래서 넘겨요. 넘기면 여기부터 볼게요. 이제 식은 이렇게 됩니다. px는 얘야 집어지려? 진짜 나 이래서 칠판에 쓰는 게 좋은데. px는 우변을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x 더하기 알파 베타 그리고 넘어온 마이너스 x랑 플러스 1 이렇게.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였더라? 저 위에 해놨는데 얼마였죠? 1이었나요? 그러면 요거 대신에 1로 쓰면 되고요. 알파 베타는 3분의 4였죠. 이거 대신에 3분의 4라고 집어넣고 식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할게요. 2차항은 x제곱밖에 없으니까 그냥 쓰면 되고 1차항은 마이너스 2x로 정리가 되겠죠? 됐죠? 얘네들이 정리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요? 상수항은 얼마예요 그럼? 3분의 7 아니야? 3분의 4에다가 1 더했으니까 2차식 구하는 거죠. 얘가 정답입니다. 소리가 좀 한눈에 들어오게 좀 볼까요 우리? 자, 이해가 되세요 좀? 내 생각에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여기에요. 이렇게 두 개 만들고 요 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서 이 식을 만들 수 있느냐. 여기가 요 가운데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저 생각이 안 나면 이 문제 풀기는 힘들지. 어려운 문제인 건 맞아요. 난이도가 꽤 있어요. 나 30번만 하면 돼. 여기서는 넘어가도 돼. 그래요. 지나가겠습니다. 41쪽으로 갈게요. 자, 41페이지 머리. 앞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지나가도 되죠? 네, 넘어갑니다. 42페이지. 42, 43. 42, 43. 있니? 15. 어디 보자. 15번. 15번.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두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에서 베타를 뺀 거에 절대값이 6이다. 오, 식이 되게 기네. 야, 그러면 교점의 x좌표라고 하면 교점은 뭐에서 구해요? 맨날 말하죠. 교점 구하는 방법. 연립하지 뭐 구해? 연립해야지. 연립해. 이대로 그냥 갈까 여기다가? 풀이가 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7 얘랑 4x 플러스 1 이렇게 연립해서 구해요. 야, 근데 이게 연립이 됐다는 게 결국 2차 방식을 만든 거니까 식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로 묶어서 a 플러스 4x 마이너스 8 등하고 0. 그럼 얘가 두 근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라는 뜻 아니야? 맞아요? 그럼 두 근이 알파 베타 나오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뭐 근과 계수의 관계밖에 더 있어? 맨날 배우는 게 그건데. 두 근의 합은 얼마? a 플러스 4 두 근의 곱은 마 8 이거죠? 맞죠? 다음 이제 얘가 출동할 타이밍인 것 같다.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6. 절대값 나와 있는 건 우리 못 풀잖아. 이거 딱 봐도 제곱해야겠다는 생각 안 들어? 제곱해.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거의 제곱으로 바뀌니까 36이죠. 근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합하고 곱이지 차가 아니거든. 이거 바꿔야 돼. 이거 이대로 못 풀어 우리는. 그러니까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으로 바꿔요. 그럼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고 해야죠. 뭐 말인지 알죠? 여긴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 2알파 베타고 여긴 플러스 2알파 베타니까
얘를 만나야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될 텐데. 그럼 이제 해당되는 곳에 맞게 집어넣읍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플러스 4.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알파 베타.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8. 얘가 36. 모르는 건 a니까 푸시면 되겠네요. a 제곱 8a 플러스 16 플러스 4, 8에 32. 36도 넘어오죠. 어차피 다 풀 거라서 마이너스 36 등호하고요. 정리 다시 하면 a제곱 플러스 8a 32하고 36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4야. 그러면 상수항은 아마 12로 정리가 될 거야. 됐죠? a 구하면 되죠? 얘가 인수분해가 되나요? 되네요. 둘 다 플러스 플러스 하면 6이 12로 a 플러스 6 a 플러스 2 등호하고요. 따라서 a 값은 마유 아니면 마이. 근데 문제에 어이쿠 마이너스 3보다 크다네.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큰 건 마이너스 2밖에 없겠죠. 정답은 마이너스 2. 풀이 과정은 이렇게. 우리가 살짝 햇볕을 직통으로 받고 있는 시간대라 살짝 더운 느낌이 있어서 에어컨 되게 약하게 틀었거든요. 혹시 추운 사람 얘기하세요. 바람이 아마 오진 않을 건데 아주 소소하게 틀었거든요. 42쪽은 지나갑니다. 43페이지. 딱히 없으시면 얼른 갈게요. 43은 지나갈게요. 그러면 44, 45 있어요. 44, 45 없어요. 넘어가도 돼요. 그 4개 변수 나 물어볼 줄 알았더니 안 물어보네. 14번 이런 거 물어볼 줄 알았더니. 그래요. 잘 풀리시면 지나갑니다. 46페이지. 질문. 여기가 마지막이었지. 모르겠는 거. 없어요? 넘어가도 돼요? 진도 나갈까요 그럼? 예. 46 패스. 오늘 어디까지 낼지는 진도 나가는 거 봐서 사실 평균도 전체도 다 됐으면 좋겠네요. 공개도 어디니? 이건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러면 9단원 정도를 풀면 되는니까. 아마 워크북은 60페이지 정도까지 2단원 정도 방정식, 부등식 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이따가 다시 확실하게 스탬프 찍으면서 다시 말할게요. 워크북. 이거 따로 써놓을게요. 이따 다시 말할게요. 자, 일단 본드 좀 볼까요, 이거? 워크북 다 풀려 있는 거는 맞는겨? 적어서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따로 안 하긴 했는데. 잘 풀어놓은 거 맞아? 정말 잘 풀려 있는겨? 그러면 공개 좀 봅시다. 토요일에 되면 시간 헷갈려 죽겠어. 아직도 저기네. 시간. 문제 풀다 끝나게 생겼네. 네, 일단 책 봐봅시다. 오늘 원방을 나가면 되는 거고. 나 얘들아 2월달에 그거 레벨 테스트 본다 그런 거 반백치고서 본다 그런 거 진도 어디까지인지 말했죠? 말 안 했어요? 우리 책으로 따지면 본교재로 얘기하면 133쪽까지 시험 범위가 직선의 방정식 바로 직전까지 평면좌표까지. 그리고 참고로 수학상 출제자가 나예요. 수학상은 내가 내요. 20문제 될 거거든요. 수학상 20문제, 수학하루 20문제. 그럼 다 해서 40문제겠지? 100점 만점이니까 그러면 한 문제당 2.5점입니다.
40문제 2.5점이면 딱 100점 딱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수학 하루에 다 볼 거예요. 시험 날짜는 다다음 주 토요일. 오늘 말고 오늘 다음 주 토요일이 11일이야. 그 다음 토요일 그게 18일이야. 그때 본다고. 2주 남았지. 그러니까 주말이든 주중이든 시간 날 때마다 자기 좀 취약한 데 있고 그러면 시간 내서 좀 공부를 좀 하세요. 이제 살짝 걱정되는 건 얘들아, 그 우리 윗단계 레벨이 반이 몇 개 있거든요. 우리가 C2인데 C1도 있고 B도 있고 A도 있고 있는데 이미 실력 차이가 사실 되게 많이 벌어져요. 아마 올라간다고 하면 C1이나 그 정도 갈 수 있으면 다행일 겁니다. 왜냐하면 B 쪽 애들 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마플 시너지 풀고 있는데 일단 난이도가, 문제 푸는 난이도가 되게 차이도 많이 날 뿐더러 결정적으로 거기까지 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걔네는 선행을 수원을 하고 있어요. 이미 수학 상하를 두세 번 본 사람들이라 걔네는 수원 선행을 해. 우린 수원 선행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가면 수업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결론은 갈 수는 없을 거야. 본인이 막 자기 혼자 열심히 막 해서 저 수학 상하 다 되고 수원도 혼자 독학할래요 이런 거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나 숙제 어디부터 해? 135쪽? 아니다. 134쪽부터 가자. 아니. 자, 134부터. 134, 135. 질문. 여기 없죠? 없죠? 쉽죠? 네, 지나갈게요. 136 그리고 137 있으면 얘기하시고. 그럼요. 네, 잠깐만요. 나 지금 필요해요. 135 오케이. 139쪽, 7쪽.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A를 지나가는 직선이 2등분을 한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에 빨리 익숙해져야 되는 게 그림을 여기 풀지 마자. 우리가 좀 그림이 필요하니까 좀 넓은 데로 가. 넓은 데로 가서 풀어줄게 다시. 잘 보이죠? 보이죠? 네, 여기서 볼게요. 일단 그림을 좀 그리려고 하는데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건 별로 크게 모양새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를 A점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B점, 그 다음 여기를 C점이라고 할게요.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5고 B는 마이너스 2,-1이고요. C는 4,3이랍니다. A를 지나가는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해요. 그럼 저걸 그려놓은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봐.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해야 돼요. 여길 지나가면서. 그럼 선분 BC에 누굴 지나가야 돼요? 중점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BC의 중점을 이렇게 잡아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게 만드는 여기의 점이 M. 다시 말해 중점. 아예 구하고 얘기할까? 중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일 것 같아? 11 아니에요? 왜 11인지는 알아요? 중점 좌표 어떻게 구하지? X좌표끼리 둘이 더하고 나누기 2하고 Y좌표끼리 둘이 더하고 나누기 2하고 그러면 A를 지나가면서 중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얘들아? 이해 가는 거니? 그럼 왼쪽에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테두리 긋고 있는 삼각형 ABM이랑 오른쪽에 민트민트하게 경계선 긋고 있는 삼각형이랑 둘의 넓이는 같아지겠죠? 왜 같은지는 알죠? 밑변이 같잖아요. 높이 똑같을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시면 돼요. 말은 뭐 되게 길었는데 결론은 그게 다라고. 이거라고.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랑 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 구하시면 된다고요. 아니 이제 얘네가 이게 잘 안되는 게 그런 게 안되지.
내가 물어봤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 쌤 두 점에서 뭐가 x1이고 뭐가 y1이에요? 그걸 정하면 되죠. 누가 뭐든 상관은 없어요. 너네가 정하면 돼요. 나는 얘를 x1이라고 할게요. 얘를 y1이라고 하고. 보여요? 저 위에 a점 말이야. 그럼 여기 m점을 x2랑 y2라고 할게. 다 정했다. 부를 수 있어야 된다. 자, 불러주세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식 y. 주혁아, 그 다음 마이너스 불러. 알았어. 여기서 헷갈린다면 공식을 써줄 테니까 x1, y1 x2, y2. 자,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 시작. y 마이너스 y1은 뭐분의?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 괄호하고 x 마이너스 x1 이 식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적용해보면 y 마이너스 5는 이렇게 가면 되죠. y1을 5라고 정했으니까 x2는 1 x1은 마이너스 1 빼면 이렇게 빼겠죠. 물론 2가 되겠지만 y2 빼기 y1은 3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럼 괄호하시고 x 마이너스 x1 하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 그냥 플러스라고 썼어요. 기울기가 얼마래? 1이죠. 2분의 2잖아요.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분모가 2고 분자가 마이너스 2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y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정리 더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참 보면 이게 식 만드는 게 안 쉬워. 그지? 네? 어디요? x2 마이너스 y 이겼어. 다 틀렸네. 어이씨 미안. 2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2구나. 네 이거네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5니까 3이네요. 이거네요. 요게 정답입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서 그냥 점 두 개를 딱 주고 공식 구해봐 이렇게 하는 문제는 잘 없으니까 어떻게든 상황을 만들거든요. 뭐 넓이가 2등분이 나느니 아니면 뭐 넓이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느니 그러니까 그걸 문제에 맞게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자, 이 페이지는 그럼 질문 없으신 거죠? 넘어가도 되죠? 지나갑니다. 그러면 138? 138? 자, 질문 있으시면 하고 아니면 다음 페이지로 지나가고 뭐 할까요? 138 없어요? 지나가요. 139 도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140 없음? 140 없음? 넘어가템? 네, 넘어가요. 141 여기는 공식만 알면 되게 쉽지. 숙제 해본 사람들은 알 건데 아마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안 나오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럴 만한 페이지예요. 142는 7번. 오, 7번. 오케이. 그래, 볼 수 있다, 이거. 이게요, 무슨 뜻인지를 뭐 아마 못 알아들었을 건데, 이것도 좀 잘라가서 여기서 풀지 말고 넓은 데 가서 보자. 아마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못 풀었을 느낌이 좀 강하게 있어. 보여줄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림을 좀 그리고 말해보면 표시가 없으니까 앞에 있는 직선을 우리끼리 그냥 L이라고 하고 뒤에 거를 L'이라고 부를게요. 야, 그러면 하나는 직선이 기울기가 이렇게 생긴 애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생긴 애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 하나 물어보자. 이게 L이고요. 이게 L'이라고 해봐요. 얘네 이거 중1 때 배운 건데 두 직선이 기울기가 다르면 교점을 이루게 돼요. 그럼 여기 요 교점에서 만들어지는 각의 종류가 몇 가지가 만들어지게?
각의 크기가 몇 종류가 생기냐? 두 종류지. 지금 니네 눈으로 보면 이 둔각 보이죠 이거? 그 여기 얘각 보이죠? 맞죠? 그럼 이제 대답해 주세요. 잘 봐. 그림 크게 확대하고 얘기할 테니까. 얘들아, 요각은 요각이랑 같죠? 왜 같죠? 네 글자. 되게 오랜만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맛꼭지각. 그럼 여기 있는 각은 핑크끼리 같고 민트끼리 같죠? 이것도 알죠? 잠깐만,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 각이 생기는 거는 중1 때 애기 때 했던 거니까 알겠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으래요. 같은 거리. 이러면 여기서 그 생각이 들지는 않으려나? 같은 거리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와? 점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요. 여기까지 거리가요. 이게 둘이 같은 겁니다. 요 점에서부터 요 점 내가 A라고 이름 붙인 데부터 L까지 L'까지 거리가 같다고요. 그럼 여기서 선을 하나 더 그어줄게요. 교점까지 선을 하나 더 그어줄게. 이렇게. 그럼 뭐 느껴지는 거 없니? 이쪽에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니 이거? 뭐 직각삼각형이겠죠. 여기 이쪽에 만들어지는 삼각형도 직각삼각형이겠죠? 둘이 합동입니다. 무슨 합동이에요? 직각삼각형은 합동도 이름이 따로 있는데 RHS 합동입니다. 그러면 대응각이 같을 거니까 요각이랑 같겠네요. 그럼 내가 이 빨간 선을 연장해서 더 길게 그리면, 이렇게 길게 그리면 이거는 각의 무슨 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 2등분선. 각의 2등분선. 그러니까 얘들아, 문제에 나라면 아예 쓰겠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밑줄을 긋고요. 쓰세요. 각의 2등분선. 너네가 각의 2등분선을 구해라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그 말을 숨기려고 말 표현을 이렇게 어렵게 한 겁니다.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말을 굉장히 어렵게 말한 거라고. 그럼 푸는 건 어떻게 풀어? 이 A점을요, 좌표를 A점의 좌표를 x, y라고 두고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로 식을 세우시면 돼요. 식만 세워봐. 이 문제하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하자잉. 자, 점은 x, y입니다. 두 직선 나와 있고요. 거리 공식 가지고 말해보세요. 루트. 공식은 설마 다 외울 거 아니에요? 뭐제곱? 1제곱 더하기 3제곱 절대값. 앞에 거 직선에다가 x, y 대입하면 내가 대입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냥 식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점좌표가 x, y인데. 그죠? 우변은 루트 3제곱 더하기 1제곱 이거죠. 절대값 3x 플러스 y 플러스 2요. 그럼 양변에 뭐 곱하고 시작할까요? 루트 10이겠죠. 분모 둘 다 루트 10이니까. 그럼 좌변에 남는 건 절대값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가 남고요. 우변에는 절대값 3x 플러스 y 플러스 2가 남아요. 그럼 니네 잘 모를 만한 스킬인데, 절대값 나와 있으면 이건 어떻게 풀어? 여기서 내가 되게 뜨악한 질문을 받았어. 양변 제곱해요? 와우! 이거 양변 제곱하면 씩 미쳐요. 제곱이 아니라 좌변은 절대값을 그냥 살포시 벗기시면 되고, 우변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밑으로 갈게요. 1번, 2번 이렇게 나눠서 쓸게. 1번은 저 복부호 중에 부호가 플러스일 때, 다시 말해서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와 3x 플러스 y 플러스 2가 서로 같을 때. 정리 좀 할까 우리? y는 1로 오고 x는 1로 가자. 그럼 3y 마이너스 y니까 2y가 될 거고, 우변은 3x 마이너스 x니까 2x가 될 것 같고, 상수항도 있네요. 그럼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식을 하나 얻게 돼요. 4. 네. 상수항 4. 4. 응? 4. 2 더하기니까. 이렇게. 이로 나눠야지. 네, 이로 나눠야죠. 이로 나눠야죠. 여기 되죠? 됐죠? 그리고 2번. 2번은
마이너스인 경우니까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 우변은 마이너스 다 분배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y를 좌변으로 보낼게요. 그리고 좌변에 x를 우변으로 보낼게요. 그러면 좌변은 4y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4x. 상수항은 없어지네요. 여기서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말은 안 했지만 각의 이등분선은 저 빨간색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것도 하나 더 있습니다. 왜? 이거 요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녹색 선도 하나 더 있게 돼요. 두 개 나와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두 개인 겁니다. 요거는 이따가 그래프 그리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얘네 보여주려고 준비했으니까 이따가 그래프 그리는 프로그램을 완전 아름답고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칠 때는 쉽다. 지금 쉬는 시간 5분 쉬고 5분 뒤에